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21일 금요일 시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다 올랐어요. 그래서 3일 동안 하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역시 그 나스닥이 1.77%로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S&P 500 뭐 그 금융권 이제 주식이 좀 많고 전통적인 그 주식이 많은 다우가 이제 제일 0.5% 정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밤에 뉴욕 시장에서 의미를 뭐 구태여 찾는다면 3일 연속하던 그 하락이 멈추고 돌려세웠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안고 있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은 계속 불안으로 그냥 남겨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장도 모처럼 뭐 미국 시장 좋았기 때문에 출발은 최근에랑은 좀 다르게 좀 가볍게 좀 상승 기조로 출발을 양대 시장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이미 예측한 거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가 오르면 또 단기 매물이 또 나오잖아요. 요새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결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매수세를 보였던 그 외국인들이 초반에 매수세를 보였어요. 외국인들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이게 초반에는 한 4천억 가까이 이렇게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취했다가 점차적으로 그 순매수를 축소시키고요. 결국은 이제 오늘 마지막에는 591억 순매수한 걸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지수는 상승했다가 쭉 이렇게 하락으로 내려왔는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위에 꼬리가 달리는 음봉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하락 반전을 해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156.42포인트 코스피가 그러니까 0.19% 빠진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965.63포인트 0.57% 이렇게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하락폭이 좀 깊었어요. 근데 코스닥은 처음부터 아예 성격을 딱 정해서 시작을 했어요. 개인은 매수 쪽에,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조금 이렇게 중간에서 눈치 보기, 뭐 이런 게 하루 종일 계속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778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1,000억이 넘게 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이제 이 시장을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고점이 3,198포인트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3%가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저점은 또 얼마였냐면 3,149.64포인트. 제법 이렇게 진폭이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특이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10일 이동평균하고 20일 이동평균이 거의 한 군데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거기가 어느 부분이냐면 3172, 3, 뭐,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새로운 저항선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쉽게 시장이 이렇게 훌쩍 넘으면 시장이 뭔가 힘도 있고 앞으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계속 부딪히면서 시장이 뒤로 저항을 받아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윗꼬리 달린 음봉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기술적으로도 시장이 단기간에 이런 순탄한 진행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코스닥은 그 고점이 계속해서 그 낮아지고 있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이 바닥에서는 120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을 그 다져주는 거는 슬로프가 좀 이렇게 누워 있고 떨어지는 각은 조금 가파르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게 상승으로 전환하기는 조금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술적인 거 꼭 아니라도 지금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해 보건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짐작하는 거랑 기술적 분석상으로 봐도 그렇게 틀리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은 오늘 이제 그 디지털 화폐 관련하고 키오스크 관련
그런 종목들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후에는 우리가 CBDC라고 하죠. 그러니까 Central Bank Data Currency. 예. 그래서 CBDC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디지털 화폐들이 막 나와서 시장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중앙은행이 그 경제 통제권을 찾고 그런데 이제 뺏기는 것 같으니까 이 통제를 중앙은행이 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개발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보안성을 자랑하는 그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이제 이거를 만드는 거고 이거 관리도 이제 그 중앙은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정부가 하는 거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같은 거를 일부 이 중국에서 개발한 그 CBDC로 줘서 그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이제 그 모의 실험을 6월에 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얘기되는 관련됐던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네이버 두 플랫폼 회사가 다 거기 이제 인볼브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 오늘 또 자동차 관련주들이 모처럼 또 올랐어요. 이거는 유럽의 그 자동차 지난달 판매 실적이 급증했습니다. YOY로는 300%가 넘게 그렇게 됐고 유럽에서 현대 기아차, 현기차가 차지하는 막시오는 7.5%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랐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만 네이버, 카카오 이 플랫폼 기업들 근데 뭐 이 두 기업은 매일 재료가 하나씩 나와요. 그것도 나쁜 재료가 아닌 좋은 재료가.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는 도메스틱 시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또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산업, 뭐 금융이든지 뭐든지 어떤 산업이든지 치고 나갈 수 있잖아요. 이 두 플랫폼 사업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거대 재벌 그룹과도 같은 거죠. 근데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빠르죠. 그런 이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웹툰 뭐 관련돼서 그 뭐죠? 카카오 재팬이 6천억을 뭐 투자를 받았다, 유치했다, 뭐 이런 거 메타버스 얘기 나와도 또 여기 그 디지털 화폐 얘기 나와도 또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고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늘 그렇듯이 이 시장 얘기하고 우리 대응 전략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제목에도 이제 제가 달았지만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는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6월 중순에 FOMC 회의에서 어떤 그 단기적이지만 어떤 종지부를 찍어줄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그 후에 뭐 테이퍼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주지 않는 한 시장은 계속해서 이게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테이퍼링이 뭐 금방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테이퍼링이 시작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거를 이렇게 시장에서 걱정하느냐? 주식 시장은 항상 빠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되느냐? 뭐 이걸 갖고 논하면 이건 시장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언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 문제는 지나갔다는 얘기죠. 지금은 뭐냐면 국면이 바뀌었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뭐 실제로 뭐 테이퍼링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런 거는 이제 한참 후의 얘기고 시장은 이미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는 호재는 그 호재가 실현될 최고의 상황을 항상 상상하고 또 악재는 그게 벌어질 최악의 상황을 미리 땡겨다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언제 본격적인 테이퍼링이 시작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이 테이퍼링에 관한 게 기정사실화돼서 그 동안에 오던 국면이 지금 바뀌어버렸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단기적으로 본다면 6월 중순에 FOMC 회의까지는 어차피 우리는 이 좀 귀찮은
이 테이퍼링 관련된 문제랑 계속 싸워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싸운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 시장이 뭐 시원하게 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쭉 뽑아주고 이런 거를 못 할 거라는 거예요. 좀 가다가 또 언제 그 문제를 또 주저앉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말씀대로 들쭉날쭉한 시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근데 이런 시장이 어떤 그 투자 운영 전략을 짜는 분한테는 좋을 수도 있고, 또 잘못 짜는 분한테는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대응 전략 말씀드리는 게 뭐 암만 들쭉날쭉해도 우리가 거기에 잘 맞는 대응 전략을 짜면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돈을 벌 수도 있다. 그런 다음에 그게 종지부가 찍어지는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주식을 못 사서 돈을 못 버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장이 이렇게 보고 오늘도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밀리고 뭐 그런 거지만 최근에 이 반대 매매 있잖아요. 신용 걸렸던 그 반대 매매 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미수금 대비해서 실제로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게 얼마냐. 이거를 따지는 건데 이게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별로 좋은 시그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신경을 좀 쓰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체크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뭐 5%, 7%뭐 그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이게 11%를 넘어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반대 매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반대 매매가 많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갈 길은 먼데 막 비가 쏟아지고 뭐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으로 시장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좀 주가가 빨리 오르고 뭐 좀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레버리지 일으키 신용 같은 거는 만기일도 다가오고 또 조금 주가가 주저앉으면 반대 매매 나가고 이러니까 갈 길이 먼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딱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 뭐냐? 그럼 이제 이겁니다. 6월 중순까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기간을 넘겨야 되느냐? 첫째, 현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현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몇 개월 전부터 올해 들어와선 거의 제가 현금은 갖고 계시라 일부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으로. 그래서 이게 풀로 주식을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어느 쪽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에 있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풀로 주식을 실는 거는 좀 리스크가 커지니까 일부 현금 보유 비중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현금이 진짜 유효하게 쓰일 때가 이제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현금 보유 비중은 반드시 지켜라. 두 번째는 뭐냐면 괜히 의미 없는 성장주, 가치주 이런 논쟁에 휘말려 갖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백만개미에서는 무슨 성장주, 가치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가치주라기보다는 뭐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류하니까 그 분류에 따라서 하면 여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제 제가 썸네일에 달아드리는 모델 종목들 뭐 반드시 그 종목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애도 되는데 다 적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섹션별로 제가 나눠서 이제 적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을 보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돈을 벌고 있냐? 오케이. 그럼 앞으로도 계속 벌 수 있냐? 오케이. 그럼 두 개가 다 맞으면 그래서 선택된 종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지고 있다.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 부분을 그러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 시장이 빙빙 돌아요. 뭐 그냥 이제 기술 성장주는 안 될 것 같이 그러다가도 또 돌아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포트에 담았다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는 누구보다 행복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조금 요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못 참고 그러면 주식 투자하기 되게 힘들죠. 주식 투자라는 게 뭐 사기만 하면 맨날 오르기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97일이 어렵고 3일이 좋은 게 주식시장인데 그 3일 동안에 좋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된 좋은 종목이라면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 그 얘기 제가 여러 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기다리셔야 된다. 지금은 현금과 함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미 포트가 이제 그렇게 짜여졌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워낙 오랫동안 여러 개월 동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좋은 종목을 막 손절할까요? 답답하니까 그러시는 거 알아요. 근데 댓글에 적으시는데 그게 이제 손절하면 그 다음날부터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이라면 기다리고 일부 현금이 있다면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미 이렇게 잘 짜여진 포트가 있다면 이제부터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면 매수를 신경 쓰지 말고 매도. 그러니까 다 팔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부분적인 이익 실현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부터 6월 중순까지는 이게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유동성은 있는데다가 장이 막 돌잖아요. 그러다 의견도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갑자기 올라가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팍 치고 올라가는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이익 부분만큼 팔아놓으시라. 이익되는 것만큼.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100을 투자했는데 120이 됐어요. 그럼 20만큼만 계산해서 파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다시 100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금이 또 생겼잖아요. 그리고 매수는 어떤 거냐면 아주 깊게 빠질 때만 그것도 천천히. 그러니까 깊게 하루 빠졌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매수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점검하는 바로메타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주봉. 주봉을 한번 보시라. 그래서 주봉에서 이게 그동안에 쭉 해왔던 그 트레시스를 추적해갖고 거기에 딱, 이게 이제 저점에 왔네. 그러면 그때 매수를 아주 천천히 하셔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현금 보유 비중을 유지하라. 반드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쓸데없이 뭐 성장주 가치주의라 갖고 일 갔다 절 갔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벌 수 있는 종목을 골랐다면 그런 걸로 포트폴리오가 짜여졌다면 그냥 기다리면 된다. 일부 현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매수보다는 갑자기 튀어 올랐을 때 그 오른 만큼 초과 수익 되는 만큼을 내가 어떻게 부분 익절을 할 것인가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매수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상당히 많이라는 거를 기준을 어디서 잡느냐. 주봉선상에서 기준을 잡으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지금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막 비가 내리 퍼붓는데 막 산행을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구태여. 그 다음 날도 가도 된다면. 근데 주식시장은 매일 열리니까 굳이 비가 막 퍼붓는데 그런 때는 집에 있는 게 제일 낫죠. 그런 그런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넘기면 또 이제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늘 그래요. 늘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 결국은 이제 이런 시즌을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관망한다. wait and se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wait and see가 그냥 시장을 아예 안 보거나 웨이트만 하거나 C를 안 하고 C도 그냥 멍 때리고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장만 보고 있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웨이트 앤 씨, 이 관망할 때가 사실은 더 바빠요. 투자자들은.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련된 뭐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리포트가 있나 없나 찾아서 또 그런 거 점검해 봐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그동안에 내가 못했던 시장 전반에 관한 이제 말하자면 공부죠. 예.
여러분 이제 공부라고 표현하면 막 머리 쥐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그냥 이제 좀 알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백조가 이렇게 호수에 떠가 그냥 잔잔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밑에 발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시장의 숨결을 그렇다고 해서 놓치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때다. 이런 때가. 왜냐하면 이런 때가 지나고 나면 주식시장이 어느 쪽 방향이든지 방향을 잡아서 그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때는 특히 그런데 더 신경을 쓰셔라.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제 책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요런 때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그런 의도로 썼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기술적으로 뭐 하고 이러는 거는 뭐 브런치 카페도 있고 또 다른 데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는 뭐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을 건데 이 멘탈은 상당히 중요해요. 주식 투자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거를 좀 읽으면서 멘탈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이건 뭐 도 닦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정도 경제는 아니어도 그런 거 경우에 그런 각각 시츄에이션별 얘기나 뭐 이런 거 들어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브런치 카페 돌려보기. 계속 어떤 댓글에 이제 문의하시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내일이 34강, 34번째 시간이에요. 브런치 카페. 그러니까 여러 개 주제로 이제 우리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옛날에 다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안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는 천천히 그거를 주말 같은 때 오늘은 뭐 두 꼭지, 세 꼭지만 보자. 이렇게 해서 좀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유익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한번 그냥 훑듯이 보신 거랑 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가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주린이에서 발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일은 이제 환율과 주식시장에 관해서 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연락을 받았는데 김작가 TV도 총 4부작으로 제가 녹화한 분량이 한 그 정도 나오나 봐요. 그래서 한 4부작으로 해서 주말부터 올라간다 그러고 신사임당도 토요일 날 업로드 된다 그러고 저는 브런치 카페만 하는데 제가 다른 채널에 많이 나오는 주말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시간 있으면 좀 보시고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또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렇게 됐고 또 8.15 머니톡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엄청난 뷰수를 보였더군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8.15 머니톡은 좀 고정 출연을 좀 협의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매주는 아니고 매주는 너무 힘들고 저 나팔도 불어야 되고 이거 100만 개빈도 해야 되고 그냥 한 격주 뭐 이 정도 어떨까 협의 중인데 그것도 이제 결론이 나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신사임당이나 김작가 TV 채널 쪽에서 저를 또 얼굴은 거기서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리프레시를 잘해야 돼요. 주식 투자는 맨날 고민을 안고 주말을 보내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충전해서 월요일 날은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하셔야 됩니다. 제가 40몇 년 동안 늘 그랬거든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그 슬콘생 제가 그 연주 영상 올리는 슬콘생에도 토요일 날 내일쯤 해서 오늘 밤에 좀 작업해서 내일쯤 해서 한국도 올려놓겠습니다. 뭐 잘은 못 불지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도 좀 리프레시 하고 그러시면 어떨까? 저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주식 투자 하셔야 결과도 좋다고 생각들어요. 너무 막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뭐 살아보니까 많이 산 거 아니지만 다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이제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